네, 안녕하세요. 웹코트 문제풀이 시리즈 이번 편에서는 요청 위조를 다뤄보겠습니다. 여러분, 웹코트가 뭐냐면요. 일부러 취약하게 만들어 놓은 웹사이트인데 우리가 직접 해커가 돼서 공격해보면서 보안을 배우는 일종의 훈련장 같은 곳이에요. 오늘은 그중에서도 시스템을 교묘하게 속여서 우리가 원하는 행동을 하도록 만드는 요청 위조 기술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어떤 순서로 이 요청 위조의 세계를 탐험할지 작전 계획을 한번 간단히 훑어볼게요. 먼저 요청 위조가 도대체 뭔지 기본 개념부터 확실히 잡고 갈 거고요. 그 다음엔 세 가지 미션을 통해서 실제로 공격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단계별로 직접 확인해 볼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엔 제일 중요한 거, 이런 공격을 어떻게 막을 수 있는지 핵심 방어법까지 챙겨가겠습니다. 뭐든 공격하려면 산대를 제대로 알아야겠죠? 요청 위조는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름이 비슷해서 헷갈릴 수 있는데 공격 방식이랑 목표가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본격적인 미션에 들어가기 전에 이 둘의 차이점부터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타겟, 바로 사이트 간 요청 위조, 영어로는 Cross Site Request Forgery, 줄여서 CSRF라고 부릅니다. 이게 뭐냐면요, 공격자가 희생자의 웹브라우저 자체를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희생자가 이미 로그인해서 쓰고 있는 사이트 있잖아요. 그 신뢰를 이용해서 희생자는 전혀 원하지 않는 명령을 몰래 실행하게 만드는 공격입니다. 이걸 좀 쉽게 비유해 볼까요? 이런 거예요. 누군가 나한테 장난 전화를 걸어서 나도 모르게 내 전화로 옆집에 피자를 주문하게 만드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피자 가게는 주문이 당연히 나한테서 온 거라고 믿는다는 점이에요. CSRF 공격도 똑같습니다. 악의적인 요청이 공격자한테서 가는 게 아니라 바로 희생자의 브라우저에서 직접 나가는 것처럼 보이니까 서버는 깜빡 속을 수밖에 없는 거죠. 자, 다음은 서버 측 요청 위조, SSRF, 즉 서버 사이드 리퀘스트 포저리입니다. 이건 CSSRF랑은 공격의 주체, 그러니까 공격을 실행하는 놈이 달라요. 사용자의 브라우저를 속이는 게 아니라 아예 웹서버 자체를 속여서 우리 편으로 만드는 훨씬 더 대담하고 위험한 공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핵심적인 차이가 바로 이겁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회사 내부에서 쓰는 메일 로봇을 해킹해서요, 이 로봇을 시켜서 외부의 수상한 주소로 기밀 문서를 보내게 만드는 거예요. 즉, 공격자가 직접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신뢰를 받고 있는 내부 서버를 꼭두각시처럼 조종해서 악의적인 요청을 대신 보내게 하는 거죠. 자, 이제 이론은 이쯤 하고요. 첫 번째 미션으로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주 사소한 설계상의 허점이 얼마나 큰 보안 구멍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직접 한번 확인해 보시죠. 첫 번째 미션의 목표는 바로 이겁니다. 이 리뷰 폼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인 척, 다른 사람 이름으로 리뷰를 남기는 거예요. 물론 사이트에도 이걸 막으려고 만든 방어 장치가 있겠죠? 우리의 임무는 바로 그 방어막을 뜯는 겁니다.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허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서버가요, 포스트 요청, 그러니까 데이터를 생성하거나 바꾸는 중요한 요청에 대해서는 보안 토큰이라는 걸로 철저하게 검사를 하거든요. 그런데 get 요청, 그냥 정보를 조회만 하는 요청에 대해서는 아무런 검사도 안 하고 문을 활짝 열어둔 상태인 거죠. 정문은 꽁꽁 잠갔는데 뒷문은 그냥 열어둔 거나 마찬가지예요. 바로 이겁니다. 이게 문제의 핵심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죠. 포스트 요청은 깐깐하게 막으면서 get 요청은 그냥 통과시킨다? 이렇게 보안 정책에 일관성이 없으면 우리 같은 공격자에게는 여기로 들어오면 되겠구나 하는 아주 명백한 공격 루트가 생기는 셈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공격 계획은 이 허점을 정확히 파고드는 겁니다. 먼저 정상적인 리뷰 제출 요청을 딱 가로채요. 두 번째, 요청 방식을 PSOS에서 get로 슬쩍 바꿉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요청이 어디서 왔는지 알려주는 리페러 해서 정보를 싹 지워서 출처를 숨겨버려요. 마지막으로 이 조작된 요청을 서버에 보내면 끝! 어때요? 간단하죠? 하지만 아주 효과적인 4단계입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그 결과입니다. 응답 화면을 보시면 Fund by Stars라는 우리가 심어놓은 악의적인 리뷰가 서버의 방어를 뚫고 성공적으로 게시된 걸 확인할 수 있죠. 첫 번째 미션, 깔끔하게 성공입니다. 자, 그럼 바로 두 번째 미션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번에는 서버가 데이터의 종류, 그러니까 컨텐츠 타입이라는 꼬리표를 얼마나 맹신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그 믿음을 어떻게 악용할 수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 미션의 과제는요, 서버가 딱 정해놓은 제이슨이라는 형식으로 메시지를 보내야 하는 상황이에요. 서버는 요청에 붙은 콘텐트 다시 타입 헤더를 보고, 아, 이건 제이슨 데이터구나 하고 미리 기대를 할 텐데요. 우리는 바로 그 부분을 속여서 서버를 혼란에 빠뜨릴 겁니다. 서버가 받고 싶어 하는 데이터, 즉 페이로드는 바로 이 제이슨 객체입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일반적인 웹폼으로는 이런 제이슨 형식의 데이터를 바로 보내기가 까다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회적인 방법이 필요한 거죠. 이 공격의 핵심은 정말 간단합니다. 서버가 요청의 실제 내용물보다 내용물의 종류를 알려주는 컨텐츠 타입이라는 꼬리표를 더 믿는다는 점을 역이용하는 거예요. 우리는 겉포장지인 컨텐츠 타입을 텍스트 슬래시 플레인, 그냥 평범한 텍스트인 척 바꿔놓고 실제 내용물에는 우리가 원하는 제이슨 데이터를 몰래 숨겨서 보내는 거죠. 보시는 것처럼 우리의 작전은 완벽하게 먹혀들었습니다. 서버는 텍스트 플레인이라는 겉모습만 보고 안심했지만 실제로는 그 안에 숨겨진 제이슨 데이터를 그대로 처리해버렸죠. 이렇게 서버의 맹목적인 믿음을 이용해서 두 번째 미션도 가볍게 완료했습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미션입니다. 지금까지는 서버의 허점을 이용하는 방식이었다면 이번에는 SSLF 공격을 통해 서버 자체를 우리의 명령을 따르는 대리인, 즉 우리만의 에이전트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번 미션의 목표는요, 웹코트 서버가 자기 서버 안에 있는 이미지를 불러오는 게 아니라 저 멀리 인터넷에 있는 외부 웹사이트 ifconfig.pro에 직접 접속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말 그대로 서버한테 심부름을 시키는 거죠.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요청을 가로채서 자세히 들여다보면 바로 이 URL 파라미터가 보입니다. 원래는 서버 내부에 있는 고양이 이미지를 불러오는 용도로 만들어졌겠죠? 하지만 이 파라미터에 외부 주소를 넣어도 되는지 아무런 검증을 하지 않는다는 치명적인 약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아주 간단합니다. 이 이미지 로딩 기민을 하이제킹해서 원래 목적지인 내부 이미지 경로 대신에 우리가 원하는 외부 웹사이트 주소로 바꿔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서버는 아무런 의심 없이 우리가 지정한 곳으로 대신 요청을 보내주게 됩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미션을 모두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시간이죠. 우리가 방금 성공시킨 이 공격들을 반대로 개발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 그 핵심 방어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혹시 지금 보고 계신 분들 중에 개발자가 있다면 이 슬라이드는 정말 꼭 기억해 주세요. CSLF 공격을 막기 위한 토큰 사용, 포스트와 get 같은 요청 방식에 대한 엄격한 검증, 그리고 사용자가 보내는 모든 입력값은 일단 의심하고 보는 것, 이것들이 여러분의 서비스를 지키기 위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강력한 실천 방안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훈련용 앱인 웹코트의 취약점을 파헤쳐봤습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이렇게 배우라고 만들어 놓은 앱에도 이런 흔한 보안 구멍이 존재하는데 과연 우리가 매일 쓰는 실제 웹사이트들은 얼마나 안전할까요? 오늘 내용이 웹 보안에 대해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